자, 이번 시간에는 하이탑 48쪽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 단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 작용, 반작용, 운동량 보존은 이 통합과학에서도 본 적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천천히 기본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 수업 시간에 앞에 1, 2단원 할 때 좀 얘기했던 건데 조금 더 설명을 할게. 자, 힘이라는 것은 쌍으로 존재해. 다시 모든 힘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밀치면 너도 나를 밀친다. 이런 식으로 힘이 쌍으로 작용하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다시 자, 용수철 저울 A와 B를 당길 때 A가 B에 힘 FAB를 작용하면 자, 요런 표현 가끔씩 등장하거든. 그러면 앞에가 뒤를 민다 또는 당긴다 이런 얘기야. A가 B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B도 A에 작용하는 힘 FBA를 작용한다. 그때 먼저 작용하는, 그러니까 사실 동시에 작용하는데 이 A가 B에 작용하는 거를 A가 B에 가하는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B가 A에 가하는 힘을 반작용이라 한다. 다시 자, A가 B를 당기면은 동시에 B도 A를 당기는 힘이 쌍으로 나온다 이 얘기야. 그래서 자, 작용 반작용인 두 힘 특징 우리 이걸 이해하고 한번 외워보자 알겠지? 첫 번째,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같아. 그리고 힘의 방향이 반대야. 크기가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야. 두 번째, 동일 작용선상에 동시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A랑 B가 있고 이렇게 서로 밀 때 A랑 B가 서로 밀 때 A가 B를 밀면은 FAB라 할게. 그러면은 B가 A를 동시에 밀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동일한 작용선상에 있다는 얘기야. 작용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장했을 때 서로 같은 선 위에 있다 이 얘기인 거 알겠어? 그래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작용하고 동일 작용선상에서 작용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을 해. 요거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힘의 평형과 힘의 평형 구분할 수 있게 이 작용점이 다릅니다. 작용점이 다르다. 작용점은 뭐야? 이 화살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지. 그 시작점이 각각 다른 물체에 있다는 얘기야. 자, 시작점이 힘의 그렇게 하자. 화살표의 시작점이 서로 다른 물체 있음이라고 적어 놓자. 자,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힘에 대해서 성립해. 그러니까 뭐 탄성력, 우리가 계속 배울 뭐 마찰력, 탄성력, 그다음 또 뭐 있어? 중력, 그다음에 수직항력 이런 것들은 모두 모든 힘에 대해서 성립하면서 항상 한 쌍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모두 성립한다. 운동 상태가 뭘까? 뭐 등속도인지 가속도인지 그다음 정지인지 이런 거 상관없다고. 그냥 어떤 A라는 힘이 작용하는 즉시 그거의 반작용인 B가 바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꼭 접촉하지 않더라도 서로 떨어져서 힘을 작용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런 것은 이제 쌤이랑 화살표 놀이를 하면서 계속 익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화살표를 우리가 그리는 것만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일단 여기서 B가 A를 밀면은 화살표를 내가 새로 다시 그려볼게. 자, B가 A를 미는 힘은 A를의 목적어가 있잖아. 그래서 잠깐만. 우리 힘을 좀 설명해볼게. 힘이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야. 그리고 이 목적어에 작용점이 있어. 그리고 주어 서술어가 화살표의 방향을 가리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A라는 물체가 지표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A에는 당연하게 중력이 작용하겠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제 중력이라고 쓰지 말고 얘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모든 힘을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지구가 그 다음에 A를 당기는 힘이라고 분석하면 되겠지. 일단 너희가 먼저 써야 할 거는 A를 먼저 써야 돼. 작용점, 화살표의 시작점이 A에 있으니까 A를 이라고 목적어 써줘야 되고, 화살표 방향을 보아하니 지구가 A를 당기네. 그런 식으로 이 주어랑 서술어는 너가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작용, 반작용 얘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 바꾸기. 그래서 이 중력에 대항하는 이게 작용이야. 반작용은 얘도 중력이라고 하거든. 중력이라고 하지 말고 만유인력이라고 할게.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을 특히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유인력은 그냥 물체끼리 서로 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이건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 어쨌든 이 반작용은 만유인력인데 얘를 내가 분석을 하면은 요거라고. 중요한 게 요거야. 뭐 중력 만유인력 구분보다는 A를이 주어로 와. A가. 그리고 지구가 목적어로 와. 지구를. 이렇게 주어 목적어만 바꾸면은 작용이었던 게 반작용이 돼. 당기는 힘. 이렇게 내가 식을 쓰면 되고, 그러면은 목적어에 작용점이 있으니까 지구라는 지표면이라고 볼게. 여기 좀 긴데 요 작용선 위에 이렇게 지구가 있어. 그리고 화살표가 여기로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시 같은 작용선 위에 요 힘과 요 힘이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그림이 쌤이 너무 좀 복잡하게 그렸으니까 다시 해볼게. 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지금 중력이 얘잖아. A가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그럼 이 같은 작용선 위에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한다고. 근데 보통은 얘는 생략을 해.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는 것은 이 그림만 존재해. 하지만 지구가 A를 당기면은 A도 지구를 당긴다. 요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를 기억해줘. 알겠지? 자, 그 다음 분석할 것이 이 힘의 평형 뒤에 얘기 나올 건데 쌤 바로 좀 더 설명을 할게. 자, 만약에 물체 A에 요런 중력만 작용을 하면은, 이렇게 중력만 작용을 하면 이거 지울게. 그러면은 얘는 떨어져야 돼. 근데 안 떨어지고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의 화살표가 또 크기가 같은 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를 수직항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수직항력이라고 쓰지만 얘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써보자. 자, 지면이 A를 받치는 힘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A를에 이 화살표의 시작점이 있고 지면이 받친다라고 위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수직항력이 또 작용으로 힘이 있으면은 이거에 따른 반작용이 반드시 있다고. 그래서 A와 주어와 목적어를 서로 바꾸면은 얘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 따로 이름은 안 쓸게요. 대신에 A가 지면을 미는 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힘 화살표는 하나만 쓰지만 사실은 그 반대편에 주어 목적어가 서로 뒤바뀐 화살표가 반대로 똑같은 크기로 작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결국에 이 물체 A라는 것에는 이 힘이 두 개만 작용을 하는데 그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완전 정반대인 데다가 작용점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은 당연하게 힘의 평형도 이루고 돌림힘의 평형도 이룰 건데,
여기는 돌림힘 단원이 아니니까 돌림힘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럼 힘의 평형을 이룰 텐데,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작용하는 힘과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서로 같고 방향이 달라서 이렇게 상쇄돼서 알짜 힘이 0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항상 물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과, 그러니까 즉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고, 두 가지의 화살표를 내가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체에 표시되어 있다면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화살표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는, 여기서 개념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자, 이제 여기 좀 볼게. 자, B가 A를 미는 힘이니까 B가 A를 이쪽으로 밀겠지, 그치? 그럼 그거의 반작용으로 A가 B를, 즉 주어 목적어가 서로 바뀌는 그 문장이 두 개가 구술이 되고, 둘이 서로 크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작용 반작용을 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엔 사람이 걸어갈 때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 즉 사람의 발이 지면을 밀어야지. 자, 화살표가 좀 애매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써볼게. 지면을 미는 힘, 이렇게 되겠지. 지면을 미는 힘. 근데 여기서 이제 작용선, 같은 작용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쓸게. 이렇게 발이 지면을 미는 힘, 지면을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지면과 닿는 그 발 쪽에 지면이 발을 미는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이 같은 작용선 위에, 그러니까 연장선이었을 때 같은 직선 위에 화살표 두 개가 존재해야 상쇄한다고 할 수 있어. 만약에 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너무 이걸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데, 힘이 만약에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면은 얘는 돌림힘이 발생을 하잖아. 왜냐면 같은 작용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얘는 어떻게 작용했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지. 이해돼? 여기 회전축을 기준으로. 그런데 그거는 돌림힘 단원에서만 돌림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쌤이 뭐 다소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냥 힘의 평형이다라고 분석할 때가 있어. 알겠지? 그냥 대충 쓸 때도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지구와 달의 중력 별표치고, 자, 달이 지구를이니까 여기에 화살표 이렇게 써야겠지. 그리고 그거랑 크기가 같은 걸로 지구가 달을 당기는 화살표가 작용 반작용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동시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크기가 같아서 이렇게 서로 당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론에 작용하는 힘, 여기 옆에 있는 것도 좀 볼게요. 자, 작용이 뭐냐면은 이 프로펠러가, 즉 헬기 같은 게 나는 원리는 프로펠러가 공기를 밀어.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공기를 밀면은 그거에 따라서 공기가 프로펠러를 미니까 이 반작용으로 뜨는 거야. 다시 공기가 있어. 공기 이렇게 있어. 근데 프로펠러가 있어. 여기 프로펠러가 공기를 밀어. 그럼 공기가 프로펠러를 밀겠지. 이 힘으로 우리가 비행하는 거라고. 괜찮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로켓이라는 것도, 로켓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빵 하고 발사할 때 로켓 안에 연료가 있을 거 아니야. 로켓이, 이게 연료야. 로켓이 연료를 밀어.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연료가 로켓을 밀겠지. 요 힘으로 뜨는 거라고. 좋습니다. 그 다음 보트가 서로 미는 것은 A가 B를 밀면은 B도 A를 민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미는 순간 내가 뒤로 가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반작용의 힘으로 우리가 비행하고 뭐 수영하고 이럴 수 있는 거다. 뭐 수영도 마찬가지겠지. 손이 물을 밀면은 물도 손을 미는 힘이 작용해서 그걸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좋습니다. 이렇게 작용 반작용을 힘의 화살표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요게 익숙해지면은 개념 문제는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 그 유명한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 뉴턴 제1법칙. 이거는 관성이야. 1단원에서 배웠고, 이건 뭐야? 질량. 량이 클수록 물체는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함. 이것이 관성, 뉴턴 제1법칙 관성이고, 뉴턴 제2법칙, 요거는
F는 MA야. 뭐냐면은 그러니까 F는 MA는 다시 쓰면은 A는 N분의 F잖아.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가속도는 질량의 반비례, 그 다음에 R자 힘의 비례. 이게 그 전 단원에서 배운 거고. 세 번째는 이 작용 반작용 법칙,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돼.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방향이 달라.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어. 직선 위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르다 이런 표시야. 이해됐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은 이렇게 수식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자,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되게 중요해. 물체 B도 물체 A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한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그래서 이 뉴턴 세 개 법칙은 학교에서 만약에 강조를 하잖아. 그러면은 주관식 또는 단답형으로 물어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놓고 쌤이 뭐 개념 설명할 때나 자주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일단 외운 다음에 쌤이 또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계속 이제 숙달하다 보면은 저절로 머릿속에서 이제 외워져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힘의 평형 쌤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두 가지를 VS로 구분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작용 반작용인 두 힘은 또는 힘의 평형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서 동일 작용선상에 있는데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을 해.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작용점이 각각의 물체에 있지. 작용점이 있는 물체가 서로 다름. 그런데 평형 관계의 두 힘은 한 물체의 같은 크기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한 물체의 같은 크기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뭐라고 할까? 존재라고 할게. 존재. 그래서 작용 반작용 봐봐. A가 B를 밀고 C가 B를 밀면은 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완전 반대라서 상쇄돼 가지고 얘가 정지해 있는 상황이야. 이런 거를 이제 평형 관계의 두 힘이라고 합니다. 자, 작용 반작용은 쌤이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될 테고, 즉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민다. 작용점이 서로 반대에 있고 반대 방향. 근데 평형 관계 두 힘은 뭐 주어 목적어 반대 방향이 아니야. 근데 뭐가 일치하냐면은 목적어가 일치해. 다시 자, 요 화살표를 내가 분석을 해보면은 A가 B를 미는 힘이고 얘를 분석하면은 C가 B를 미는 힘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둘 다 화살표의 작용점이 같기 때문에 목적어가 일치를 해. 이해되겠지, 그치? 근데 서로 반대 방향이고 크기가 같아야 돼. 그래야 힘의 평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평형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R자 힘이 0인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정지해 있어. 그러면 그 정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물체에 반대로 작용하는 크기가 같은 두 힘을 얘기하는 게 평형 관계의 두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거 됐고, 자, 오른쪽은 천천히 읽어봐. 이제 쌤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로 너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런 분석을 또 간단하게 하지만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 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책상이 있고 화분이 있어. 그러면은 지구가 뭐 이게 자전하고 공전하지만 정지해 있다고 가정할게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지구는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책상과 화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 일단 화분은
화분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해. 근데 정지해 있어. 그 이유는 F1 중력이 있고, 근데 그거의 반대로 수직항력 F3, 이 두 개가 힘의 평형을 이뤄서 쌤쌤이 돼가지고 정지했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화분은 끝. 자, 그 다음에 F3이라는 것은 책상이 화분을 떠받치는 거잖아. 아, 쌤 그냥 새로 그려보자. 잠깐,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새로 그려보자. 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이 있고, 화분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화살표를 천천히 그려볼게. 자, 일단은 화분에 우리 책상이라 하지 말고 그냥 박스라고 할게. 박스. 그래서 화분에 힘이 하나 작용하네. F1. F1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자, F1이라는 것은 작용점이 화분에 있으니까 화분을이라고 하면 되겠지. 화분을. 근데 누가 당겨? 지구가 화분을 당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F1의 반작용으로 요것도 존재하겠지. 얘를 F1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 뭐 F5, F6이라 있는데 그냥 쌤 설명을 듣고 요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쌤은 그냥 F1 프라임이라고 할게. 왜냐면 작용 반작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는 F1의 반작용이니까 화분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너희가 화살표를 다 그릴 수 있으면 된다고. 자, 두 번째, 만약에 F1만 있으면 화분이 떨어져야 하잖아. 근데 정지해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점은 같은데 크기가 같은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거지. 얘를 F2라고 할게. 그리고 F2를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할까? F2. 얘를 분석해보자. 일단 화분을이지. 화분을. 그리고 뭐야? 책상이 화분을 받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좋아. 그러면 F2의 반작용으로 또 이게 존재하겠네. F2의 반작용으로 일단 이렇게 써볼게. 자, 둘이 주어와 목적어 자리 바꾸면은 화분이 책상을 미는 힘. 자, 서술어 부분은 너무 뭐 정교하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대충 만들어내면 돼. 그리고 F2 프라임을 그려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F2 프라임 이렇게. 다 크기 같네, 그치? 이해되지? 자, 책상을이니까 책상을에 작용점이 존재하고 밑으로 화살표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럼 봐봐. 하나 더 할게. 자, 책상 자체에도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이렇게. 화살표를 원래 같은 작용선상에 그려야 하는데 공간상 셈이 그냥 여러 곳에 그을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힘들이 다 같은 이 연장선 위에 이렇게 존재해야 한다고. 근데 그냥 대충 쓸게. 자, F3. F3은 뭐라고 할까? 자, 책상도 물체니까 지구가 당길 거 아니야.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있겠어? 이 반작용으로. F3 프라임. 뭐가 있겠어? 책상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또 존재하겠지. 이해돼? 좋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왜냐면은 이 책상 자체, 자, 다시 화분은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정지했어. 그래서 F2와 F1은 힘의 평형 관계야.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고 두 힘의 크기가 같아서 정지할 수 있게 한 거야. 그치? 근데 반면에 책상은 지금 당기는 힘밖에 없어. 자, 자세히 보면은 이 F1 프라임과 F3 프라임은 지구에 작용하는 거고 F2 프라임과 F3은 책상에 작용하는 건데 밑에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써야 돼. 뭘 쓸까? 이렇게 F4라고 놓을게. F4를 뭐라고 할까? 일단 화살표를 써놓고 이 두 개를 합쳐서 F2 프라임과 F3 프라임을 합쳐서 F4가 된 거야. 괜찮지? 그래서 지면이
책상을 받치는 힘이라고 내가 얘를 수직항력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보통 항력, 힘의 평형을 만들어서 물체가 정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정하는 힘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존재하면 또 뭐가 존재하겠어? 이 밑으로 F4'이 존재하겠지. 물론 같은 작용선상에 그려야 돼. 지금 자리가 없어서. 자, F4'은 자, 둘이 자리 바꾸면 되겠지. 책상이 지면을 미는 힘 하면 되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F3과 F2'이랑 합친 게 F4가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F3과 F2' 이 두 개랑 얘랑 이렇게 힘의 평형을 이룬다 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힘의 평형은 단순히 두 힘이 각자 1대1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두 개 합친 거랑 하나가 힘의 평형을 이룰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너희가 서술형을 디테일하게 쓸 수 있으면 돼. 이해됐죠? 요거를 수업 시간에 쌤이 천천히 설명을 하면은 문제 풀 시간이 없어서 개념 영상으로 좀 뺐습니다. 그래서 꼭 필기 잘하고 요거를 보고 여기서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해 본 다음에 내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쌤이 얘기한 거 중에 오류가 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오류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맞는 것 같은데? 책상이 왜 얘 4개냐? F2 잠깐만 F2랑 F4 있고 받치고 F5 F 뭐야 화분이 지구를 잠깐만 지구가 책상을 떠받치는 수직항력을 2개로 표현했네. 근데 쌤은 하나로 표현했지 그치? 어쨌든 똑같은 거다. 자, 그리고 지구 입장에서도 요 힘 그리고 또 뭐 있냐? 요게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각자 세 물체가 알짜힘이 0이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잠깐 일시정지를 하든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내가 그려보든 꼭 직접 그려보고, 그러니까 이걸 따라 그리지 말고 직접 내가 그려보고 쌤이 그린 거랑 비교를 하면서 맞는지 틀린지 분석해보면은 공부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한 번만 그려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둘이 이제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알겠지? 자, 이 정도 하면은 작용, 반작용에 대한 개념은 마쳤고, 이어서 이제 운동량, 충격량 개념을 또 천천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